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 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3명의 선생님들이 뭉쳤습니다. 저는 글로벌 IT, 정보통신 기업에서 10년 동안 사회공헌 CSR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ICT, 즉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지를 5년째 하고 있는 이종일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이에요. 저는 글로벌 회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SR을 총괄하고 있는 배진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먼저 기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CSR의 활동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SDG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뭘까? 아빠나 엄마가 매일 아침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곳, 그것도 맞고요. 어떤 곳에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파는 곳, 그런 것도 기업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나이키나 코카콜라,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규모나 성격, 그리고 산업에 따라도 구분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혹은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2가지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아트 임팩트의 블루 오브 이치백이라는 이런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페트병 9개로 리사이클 제품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인 레코드에서 이런 짜투리천, 예를 들면 자켓을 만들고 남은 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방을 열어서 가방을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만든 가방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들도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기업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한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월급을 주죠. 그 다음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기도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국가에 세금도 납부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책임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과거에는 여성, 장애인, 흑인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급여를 주는 일당제로 했었는데 이게 월급으로 바뀌면서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의미 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미국에 굉장히 큰 기업들의 사장님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181명이 모여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1997년부터 주주의 이익 추구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최고 경영자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이 기업의 목적을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과 얽혀있는 고객, 임직원,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가치 창출로 기업의 목적을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181명의 사장님들이 사인을 하고 그걸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가면 이 사장님들의 사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냥 뭐 181개 기업인데 이게 큰 사회적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업들의 한 해 매출,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예산, 1년 예산의 18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을 저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을 해서 기업 시민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환경 기준을 지킨다거나 임직원의 행복을 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벌었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지연님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우리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흔히 CSR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CSR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유형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CSR 활동을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자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번 돈이나 재산 혹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고자 은행들이 몇 억씩 돈을 기부한 것처럼 돈을 제공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 LG전자가 개발한 마스크를 의료진에게 기부했던 것처럼 회사의 제품을 필요한 곳에 내놓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홈쇼핑 회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직접 구매하여 기부하기도 하고 또 몇 IT 회사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 하나인 컴퓨터를 재활용하여 어르신 컴퓨터 교육을 위해 내어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CSR 활동 중 첫 번째로 다양한 자원을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자선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이 모든 직원들 역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들의 지식과 재능,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짓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직원이 시간과 노력, 노동을 제공하거나 은행의 직원들이 자신이 일하면서 얻은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재능 기부의 형태도 있습니다. 기업의 봉사활동은 직원들에게도 개인이 가진 외부 활동에 대한 기대와 착한 일에 대한 요구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 마케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이 TV 광고나 홍보를 통해 사회 문제를 알리고 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유한 킴벌리가 진행했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처럼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시작하여 환경보호를 강조한 광고와 자연보호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이 광고와 동시에 벌어들이는 돈의 1%를 환경보호와 자연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익사업의 운영입니다.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공익사업은 보다 큰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 회사가 큰 꿈을 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가 양성평등 등 큰 단위의 사회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렵고 큰 사회 문제는 결코 하나의 회사가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은 이를 위해 정부나 다른 기업,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기업은 단순히 번 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기업이 풀어야 할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을 위해 직접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CS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4가지 중 여러분들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방법과 유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 지현님, 진희님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CSR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CSR이 이렇게 중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은 더 이상 기업 혼자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SDGs라고 합니다. 네, SDGs 들어보셨나요? SDGs는 전 UN 사무총장인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만드신 목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티셔츠가 UN 로고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UN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 각 나라 정부,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모두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UN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가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도 UN의 SDGs에 동참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기업 혼자 해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인력도 있고요,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과의 협력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17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참 이쁘죠?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지구촌 협력 등 17개의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의 SDGs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는 식음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농민 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일본 목표인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슬레는 맥이라는 아주 저렴한 영양가 높은 스프를 만들어서 2번 목표인 기아 종식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5번 목표인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성 암 환자 지원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도 열심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인 KT는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병의 예측과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KT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WHO나 전 세계 800개 통신사들과 힘을 합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제기구, 기업과 정부, 또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회 문제 해결을 혼자 못하기 때문이죠. 기업은 기술을 제공하고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시민단체는 사회 문제가 있는 곳에 달려가고 또 국제기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주고 이런 역할을 나눠가면서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 SDGs 목표 달성까지 총 10년이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SDGs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세계 많은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이 SDGs 달성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거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기업들이 어떤 SDGs 활동을 하면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설명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양한 CSR 활동의 사례랑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그럼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17개 목표 중에서 어떤 목표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14번 해양생물 생태계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플라스틱에 목이 감겨있는 그 거북이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가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뭔가 해양생물들이 좀 본인이 살 수 있는 편안하고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관련된 활동 중에 하나는요. 모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양 쓰레기를 확인하고 그 해양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위치를 추적을 해서 그물망을 설치한 다음에 한꺼번에 해양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그것처럼 뭔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또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이 매우 관심이 있고 또 지켜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저는 4번 양질의 교육 주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어린이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 교육 격차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 가난한 사람,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 학생들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좋은 교육 컨텐츠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던가 혹은 이런 교육의 혜택을 온라인으로 받기조차 힘든 사람들한테 PC를 제공해주니까 PC라고 하면 컴퓨터를 제공해준다던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네, 저는요 17번 목표인 파트너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요 이제는 혼자서는 절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니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 KT사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ICT, 통신을 활용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염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건, 의료 분야고요. 또 통신은 또 정보통신, 통신 분야예요. ICT를 활용해서 이런 감염병 문제를 해결할 거면 결국은 이런 의료와 또 통신이 합쳐져야지만 이런 감염병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힘을 모으고 서로 간에 힘을 합쳐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저는 제일 꼽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CEO라면 또 회사의 대표라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두 분 혹시 좋은 생각 되게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만약 회사를 하나 만든다면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꼭 뭐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요. 로봇 같은 회사를 만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레밭에 쥐레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이 가서 대신 제거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많아질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로봇이 좀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옷 사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관심 있었던 14번 목표처럼 플라스틱이라던가 옷에서 나오는 이런 재질들이 쓰레기가 돼서 또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 보호,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걸 소재로 옷을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 것들이 참 좋고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드는 회사가 세워진다면 저도 매우 많이 살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저희가 그 CEO가 사장님이 된다면 어떤 기업을 만들고 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 된다면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음 차시까지 꼭 생각해 오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